가정집에 아침에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무섭잖아. 그리고 어린 소년을 잡아가는 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어. 뭔지 알아. 처음에 1화를 봤을 때는. 근데 다 그렇게 봤을 것 같아.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진짜 그 정도의 청천벽력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만큼 어떤 불합리하다고 느낄 만큼의 청천벽력이라서 1화가 그렇게 구성된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태도는 이미 일이 너무 치여 있어서 이미 과로하는 상태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감정적일 수 없는 그냥 여느 직장인 같은 모습이라고. 근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생각한 건 진짜 직장인처럼 선생님 업을 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뭐 의사나 어떤 특정 직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범한 이상의 뭔가 도덕성이나 정의감을 요구하지. 요구를 하자. 지금 너가 한 말에도 그렇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주 평균치의 사람이 선생님을 한다고 생각하고 구조를 짜야 돼. 그러니까 과로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존나 체력 별로 안 좋고 그냥 그냥 평균치인 사람이 선생님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 구조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난 사회적으로 이 지점을 유지용 방식이 명예심을 부여해서라고 생각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떤 존중이나 이게 깔려 있었어.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상의 어떤 감정 노동을 해도 받아들였다고. 어쨌든 이 사회가 명예롭게 여겨주니까. 근데 이제 이 관계가 끊겼잖아. 근데 그게 약간 나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예와 약간 직결되는 게 돈인데 돈도 별로 안 주면서 함께 뭐 여러 가지 다른 명예와 함께 그게 추락했다. 선생님의 권위가. 나 대학 때 민주주의 수업 때 이제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명예심을 부여하는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왜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되게 단순하게 더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경찰, 소방관, 군인, 선생님이든 의사든 다 사람들이 명예심을 부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아니면 이 사회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그래도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일종의 존중만 해줘도 이 사람들 그것만 하고 오케이 하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인데, 이걸 안 해주면은 이 사회가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사실 이 애도 자꾸만 저 못생겼잖아요. 선생님 모르시겠죠? 상담사한테 막 선생님은 존나 예쁘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나 그 장면이 사실 거의 제일 마음 아팠고, 그때부터 내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다고 느꼈어. 저는 2화에서 학교 수사하면서도 일단 대략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오잖아. 그리고 정말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소한 걸로 약간 왕따가 되는데, 이를테면은 그 엄마가 £1 무슨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천원샵? 뭐 이런 거 있는 천원샵에서 쟤네 엄마는 쇼핑한다. 그리고 애덤은 광대뼈가 나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불링이 당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왔을 때 형사님은 광대뼈 안 나오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얼굴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내가 어제 딱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 만났어. 딱 그 학원에서 가르쳤던 애들을 엄청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게 좌파랑 우파가 서로를 걸러가면서 사람을 사귄다는 걸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좌파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좌파지. 이랬어. 그냥 뭐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뭐 더 고차원적인 대화를 하기 좀 어려웠어. 그래서 난 좌파야 이랬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우파 걸러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난 그러진 않아. 나는 우리 부모님도 완전 극우에 가까워. 막 이러면서 난 우파를 거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랬는데 걔가 완전 선생님 저 똑같이 생각해요. 80-21로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그렇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맞다는 거 아는데, 근데 8020은 전성이에요. 갑자기 그 얘한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단순히 얘가 어떤 여성에 대한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거나 어떤 이 격차, 수준 차이. 나는 플럼버의 아들이다 라는 이미 내재된 무언가가 있고, 나는 블루컬러고 근데 이게 뭔가 되게 그걸 겹쳐 보였어. 이제 딱 그 트럼프 지지하는 층들이 가진 어떤 그러니까 상류층 혐오가 자연스럽게 엘리트 혐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얘가 봤을 때 이 선생님도 엘리트인 거야 결국은. 그냥 쉽게 산 사람. 이 드라마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 하나를 고르자면 제이미는 행복하지 않았다. 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중요하고 아빠의 마지막 대사 뭐냐면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거야. Sorry we didn't know 이런 거야. 근데 왜냐면 그 직전이 이제 이 엄마랑 누나랑 아빠랑 너무너무 유대감 넘치게 우리 여기 살 수 있어. 제이미는 이제 우리의 과제야. 우리 그냥 이 여건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이사 안 갈 거고 그냥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너무너무 다정하고 소중한 시간을 딱 겪고 나서 이제 부인이랑 딸이 내려간 다음에 아빠 딱 봤는데 제이미 방에 문이 있길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고 방에서 체포되는 걸 시작으로 빈 방을 보여주는 이 방에 가족들이 들어가는 걸로 끝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의도가 약간 20년 전에는 볼링 포 콜럼바인이었으면 10년 전에는 캐비넷 대하였고 이제 2020년대 중반까지 오고 났을 때는 지금 이 영화가 아닌가? 너가 못생겼는지 사실은 중요하잖아. 너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너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의 그 이해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understanding. 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내가 못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니야 나 안 못생겼어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그걸 해주지 않아. 맞아. 근데 이거 다분히 의도적이고 약간 이전 선생님이라면 아니야 넌 안 못생겼어 해줬을 텐데 근데 이 선생님은 정말 보고 싶은 거야. 얘가 지금 진짜 무슨 눈을 타는지. 그래서 억지 위로를 당연히 하지 않고 의담하는 이런 예의에 섞인 어떤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여기부터 그냥 미친놈으로 돌변을 하고 그거랑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선생님 저 좋아하냐고 사람으로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냐고 그거 엄청 집착하잖아. 그걸 못 놓고 계속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뭔가 나를 인정해줄 누군가가 진짜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구나 그 느껴졌어. 그 갈증이 너무 느껴졌어. 그 인정 욕구가 오히려 어릴 때는 미친 듯이 충족이 됐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보통 그게 깨어져야 그러니까. 되는데 난 그게 이게 내 너무 삶이었거든. 어린 10대 초반에 이게 박살이 난 느낌을 받아서 에? 하고 이게 왜 지금 찾아왔지야? 내가 경험했던 10대 그 나이 때 뭐 남자 또래 애들이라든지 내 주변 아이들은 모두 다 결핍된 상태였어서 나는 그 장면에서 그 상담사에게 되게 이입해서 봤거든. 마지막에 이제 제이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상담사가 되게 눈물 흘리면서 떼국질 하잖아. 난 거의 그 상태로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 그때 상담사가 무슨 생각했다고 생각해? 그 애가 그렇게 나간 다음에? 일단 뭐가 이 사람을 제일 괴롭게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결국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악함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대로 가이딩이 없이 그 악함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 진면모를 봤다? 일하고 살기 존나 힘드네라는 나도 약간 그냥 내 일이 진짜 존나 씨발 약간 그러니까 맞아. 난 그냥 너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난 이제 이거 평생 안고 가겠구나 그 몇십 분간의 일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다고 뭔가를 바꿨나 했을 때 그 차이가 너무 비대칭적이야. 주말에 축구를 시켰었어요. 근데 얘가 조금 왜소하니까 당연히 격하게 축구를 하는 거에서 좋게 퍼포먼스 못 냈겠지. 아빠가 실망했다는 걸 얘도 알았지만 아빠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이미 얘한테 쌓여 있었던 거야. 이 어떤 그 실망감과 열패감 같은 것들. 아빠는 리버풀 사람이고 전형적인 축구 광이고 아마 그렇겠지. 그런 캐릭터겠지. 그 연구가 안에서. 근데 당연히 이게 당연히 재물림되고 내 아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같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걸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니까 얘는 얘대로 이상한 게 더 쌓이고 내재가 되고 내가 지금 사회 부정하고 있나? 역시 난 알파메이 되지 못하는 건가? 이제 회상하는 약간 학창시절 썰 같은 거 들어보면 이 아빠는 아무도 춤추지 않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혼자 선생님을 위해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이미랑 기질 자체가 다르고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있어. 어떤 썰들도 그렇고.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만 봐도 항상 유머 감각이 있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네. 그냥 평생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그게 느껴져. 이 아빠한테서. 아빠가 한번 화내서 창고를 다 부순 적이 있다. 근데 얘가 끝까지 선생님이 아빠의 어떤 탓을 할까봐 근데 아빠는 좋은 사람이다 자꾸 말하잖아. 그때 그냥 화나서 그런 거다. 그리고 엄마를 때린 적 없다. 가족한테 이걸 맡겨버리면은 또 사회 구조적인 걸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다 가족의 책임이라고 해버리면은
애를 못 키워. 부모들 그치. 일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워 그러면은. 그래서 학교가 중요한 거고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애들이 뭘 교육받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이거를 야, 그 새끼 진짜 빡쳤다고 찔렀나 봐. 그러니까 사실 이미 애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대임이 괴롭히던 애들도 아, 이 새끼 학교 시끄럽게 하네. 돌아오면 존나 패야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사실 너무 이게 무뎌졌어. 그 선생님이 너 죽음이 뭔지 이해하는 이 지점을 거 얘기해. 너 지금 네가 한 일이 진짜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건지 이해하냐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근데 죽음이 뭔지 이해를 대해서. 못하는 나 못하는 거 같아. KT가 이미 죽었는데 너가 하는 KT에 대한 평판이나 평이 뭐가 중요해? 2화에서 여형사? 그러니까 아예 또 역으로 얘기하잖아. 이거 이러면 얘만 기억하지. KT 아무도 기억되지 KT 기억되지 않는다. 않는다고. 가해자의 서사는 안 궁금하다는 말을 난 정말 싫어요. 왜냐면 가해자의 서사를 안 궁금해하면 다음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어. 이 아이를 그러면 우리가 살인자라고 연민을 안 해 그러면 했을 때 나는 연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아이 그러면 살인자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는 세상이면 더 미래가 없어. 그러면 덕경 경찰이 이제 와서 오랜만에 학교를 와서 보고 놀래잖아. 그리고 약간 선생이랑 다투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 아니, 밀러.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애들이 시험 몇 명인데 시험 어떻게 다 컨트롤합니까? 라는 너무 단편적인 답변도 들어오고. 그래서 나 이화를 보고 나면 학교라는 공간에 내가 질려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나 그 여름사의 말이 너무 좋았어. 이 안 좋은 냄새는 여전하네요. 학교는 정말 근데 이 상사도 얘기해. 나도 그냥 운이 좋아서 좋은 선생을 한번 만나서 맞아. 인생 정신 차린 거지. 아니면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수 있다고. 이 중에 좋은 사람, 좋은 학생, 좋은 선생도 있겠죠. 근데 진짜 운이 좋아야 만날 수 그 운에 있는 맡기는 게 그런 사람들. 이게 너무 많은 가능성이 그냥 개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냥 날려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나쁜 게 발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애들의 관심사라는 게 중간에 면담하던 애도 경찰 아저씨는 멋있으니까 인기 많았겠다. 어쩌다가 이 제1의 관심사가 이성의 관심이 된 걸까? 섹스 어필이 된 걸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왜? 이게 최우선 과제가 된 걸까? 결국 그게 어떤 성공의 방증이 4화가 제일 좋아. 음. 4화가 제일 정말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맞아. 했어. 진짜 텐션이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걸 엄청 직면해서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냥 그들이 대화할 때는 뭐 음악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소소한 거 얘기할 때는 근데 그 까먹게 대화의 해버려. 보편성이 너무 날 마음 아프게 했어. 너무 우리가 할 법한 대화인 거야. 맞아. 80년대, 90년대 롤러장이든 그 음악이든 그러니까 안 베이스라인이 한 있어야지. 부부가 거기 있었겠어?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테이크홈이 안 부른 사람이 있었겠냐고. 그냥 그 노래가 나와버리는 거야. 약간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막 이문세 얘기 같은 거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했지만 아빠가 되게 무섭게 느껴졌거든. 그 아빠 생일날이라서 조금 더 약간 가부장적이지. 뭔가 결정을 내리고 다 나 소리 따라서 지르는 천불 좀 와. 어. 물론 그 아빠의 논리는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이 가족을 지킬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박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기도 한데 거칠지. 시작부터 또 다시 보고 알았잖아. 시작할 때 일어나자마자 와이프랑 섹스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거부하거든. 근데 그 과정도 생각보다 조금 투박해. 그러니까 말을 러브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플리즈라고 호칭이 하는데 러브야. 근데 그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니까 막 다른 남자애 치고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얘가 엄청 컴플렉스가 있고 막 하는 걸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했을 때 난 진짜 너무 어려운 거지. 뭔가 내가 학원에서 정말 많은 애들을 봤잖아. 또 그런 막 애들이 놀려도 굉장히 잘 받아서 쳐내는 애들이 있어. 또 걔네들은 막 오히려 자기 키를 갖고 막 자학 개그를 하는 그런 남자가 있어. 그 인기 많아지. 걔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어. 나 걔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 그래서 저런 애의 성적 뭔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했는데 이제 내가 걔네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을 때 너무 엄마가 아이를 되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걸 보고 뭐 저게 큰 영향이 있었겠다. 결국 사랑인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여건이 있는 부모들이 줄 수 있잖아. 일하느라 바쁜데 그 사람 어떻게 줘? 그 관심이랑 그걸 캐치해내서 애 자긍심 하나 올려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게 그 세심함이 얼마나 여유를 요하는데 그 어른한테서. 그 더군다나 딱 이 시기에 엄마 아빠들이 딱 그 빚 대출금 제일 많이 갚을 때야. 사실 딱 집을 사서 이제 애들 딱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제일 집이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제일 돈 많이 나갈 때 애들 뭐 학원비면 뭐며 가장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덜 주는. 영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월드와이드하게 퍼지고 있어서 사실 이게 되게 공감을 많이 받고 지금 이런 거잖아. 문제작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이유 자체도 공감이 그러니까. 되니까. 저 너무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하고 그냥 바로 이웃 나라들에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이 현상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영국은 총이 없으니까 칼로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총으로 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비단 그게 한 명을 향하지도 않고 자꾸. 예전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해봤자 뭐 우리 반 애들 뭐 내가 학원에서 보는 애들 해서 그랬다면 이제는 내 이름을 알고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그 몇 배잖아. SNS가 있기 때문에 내 친구의 친구라면 언제든 내 계정을 들어와서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출되었다고 느끼는 감각이 우리 때랑 완전 다르겠구나 생각을 했어.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람이 누구든 진짜 막 수백 명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가 됐잖아. 너무 방대한 삶이고. 그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뭐 하시니? 아빠 뭐 하시니? 아 저희 엄마 온라인 마케팅이요. 아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 산업이 그거 그 돈이 거기서 오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애한테 이건 사소한 거야 라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지. 또 아예 안 한다게 하기도 뭐한 게 또 도태되잖아. 그니까 난 내 아이가 친구가 없는 건 싫어. 혼자서 막 자기 혼자 반 애들이 막 SNS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정신 해롭고 나는 현재를 살겠어 이러면서 혼자 그러고 있는 것도 나는 그럼 그거들은 사회성이 없어 보이잖아. 너무 어려워.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그때 소원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주세요 했다는 거야. 몇 살인데? 초딩이지. 근데 이제 안 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만들려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좋아하는 아이돌 오피셜 계정을 팔로우하려고 그다음에 다른 팬 계정들이나 사진을 맞아. 보려고 그런 우리 애들 자기가 많아. 좋아하는 오빠의 사진을 보려고. 맞아. 왜냐면 중딩들은 사실 인스타에 그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서 사실 자기 거 많이 올리지 않아. 거의 보는 걸로. 그래서 그 제이미 업로드도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올리는 건 이건 사실 알아달라는 일종의 발악 같은 거거든. 관심을 가져줘. 이거 괜찮지 않아? 한 번 계정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엔 매료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이거 올라갈지 내리는데 뜨는 그 해시태그로. 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 유해성을. 해시태그 가슴 한 번만 검색하면 뭐가 뜨는지 내가 어떻게 막. 이게 여행지를 보다가도 알고리즘이 내리다 보면 갑자기 그냥 헐벗은 비키니로 가버리게 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잖아. 그리고 모라지는 결국 라이크가 많고 조회수가 많이 그러니까. 나오고 이런 컨텐츠 그게 위주로 들어가니까. 노출되는 구조니까. 그니까. 근데 포르노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봤어. 내 동생들도 다 봤어. 왜냐면 그거 뭐 부모님이 크게 막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근데 정말?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왜곡된 이상한 포르노를 많이 본다고 한 사람이 성관념이 왜곡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 물론 잠시 이상했을 수는 있어 내가. 근데 결국 그거는 정화가 돼. 제대로 된 성교육과 그 정화가 너무 가능해. 그냥 우리 3남매는 모두 다 정화됐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리면 그 걸리는 데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적당히 봐도 나는 그건 크게 뭐 괜찮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거에 돈을 쓰고 있는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자원을. 근데 쓰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게 문제지. 여기에 그냥 절여지면은 현실 여자를 봤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제 하기로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는 섹스가 토너 속의 섹스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니까. 이거 미 10대 그런 어떤 그 통계에서 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뭔가 뭐 그런 걸 보는 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화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실제 현실의 여자를 만났어, 뭐 20대 초반에. 그랬을 때 그 여자 내 짝한테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야, 이 새끼야 이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리얼 라이프에서 배울 수 있는 어. 어떤 그런 지점들. 아빠 내가 안 그랬어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머리 비우고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알았어, 네가 안 했어. 이제부터 네가 안 한 거야. 나도 그냥 이제 안 돼 썼어. 라고 이러고 1년을 살았는데 사실 방향성을 잃은 거지 이건 사실. 내가 했어. 그래도 나 뭔가 내게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줘. 그리고 나 용서해줘. 그리고 나 뭔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한지 알았는데 나 이제 바뀌고 싶거든. 내가 뭔가 지금부터 똑바로 살고 싶거든. 근데 그걸 좀 도와줘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참애가 없지. 내리다가 뉴스 접하고 누가 누구 죽였다. 그 하기 얼마나 쉬워. 근데 대부분의 이게 대중이거든 사실. 이 사회가 이 작품이 묘사하는 대중들은 사실 여기서 아니 그 댓글 달고 부모 교육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애가 애를 죽이나요? 아이고, 세상 참 무섭네요. 요즘 부모들 애 잘 키워야 될 듯. 근데 이러면서 자기가 근데 뭘 느끼나 난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이게 뭘 위한 댓글인지 사실 진짜 모르겠어. 지가 이걸 한번 토로하면 지가 불쾌한 어떤 살인 기사를 봤다는 그 기분을 여기에 지금 뱉어놓고 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 심리를 내가 잘 이거 침뱉기 아니야? 그냥 거리에다가